자, 8강전부터 숨막히게 달려왔던 신사막류의 보수의 대토론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두 번째 주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직접 이 커튼 뒤에 있죠. 자, 예, 자,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보수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 두 분 여러분 들으신 겁니다. 자, 두 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간단히 취지를 설명드리면 방금 첫 번째 주제에서 분열과 반목의 그 그림자가 드리운 이 보수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이렇듯 때로는 갈라지고 또 때로는 외롭고 힘에 겨운 보수의 마라톤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 수많은 자유와 양심의 마라토너들은 지금도 절대 이 대장정에서 기권할 수도 중단할 수도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뜨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달리는 자유와 양심의 마라토너들 그 에너지의 원천 과연 보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과연 보수는 무엇일까요? 이 주제를 이 신사막류의 결승전의 두 번째 주제 그리고 이 대장정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주제로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각하실 시간 되셨을 것 같고 이번엔 조상규 변호사님께서 3분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고 다시 생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생계형 가장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바로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수의 가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선거운동 4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고 남편으로서 열심히 살고 아들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딸로서 어머니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지켜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매우 가난한 집에서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자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락방에 살았습니다. 저의 고시 합격 수기를 보면 공부가 제일 어려웠어요. 뭐 이런 합격 수기가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보면 첫 제목이 가난, 어머니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에 찌들고 힘들게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좌파가 돼가지고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의아합니다. 조상규 왜 보수에 가 있지? 왜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너는 정치를 통해서 뭘 얻을 거야? 너 뭘 하려고 정치를 하는 거야?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수의 가치 저는 다음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한다. 내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저는 지금 현재 잔혹무도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이권 카르텔로 똘똘 뭉쳐있는 저들이 이 정권을 차지해서 이 모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말 괴멸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고 그걸 뺏기는 그런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저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계형이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 좀 더 남았습니다. 땡치시길래. 아이고 제가 이거 예. 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실 토론을 준비하기 전에 정말 제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여러분들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파괴를 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잡아 쳐넣어야 나라가 삽니다. 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예, 생업의 최전선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이 지점에 보수의 가치가 있다는 조상규 변호사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김민수 대변인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수의 가치.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정치를 하는 6년 동안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분명히 훌륭한데 왜 민주당, 진보 세력들은 진보의 가치를 외치고 혹은 보수주의자들조차도 내가 보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내리는 보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유,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안보입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일제 탄압기부터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 개인들에게 자유를 부여한 것,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커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고 밤에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의 종으로 살지 않을 자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자유, 이승만 대통령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 10명 중에 7명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네. 자유의 가치는 우리 보수가 지켜야 될 가장 훌륭한 가치이고요. 그리고 내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좌파에서 말하는 방임이 아니라 내 자유만큼 상대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보수는 전쟁 이후부터 시작해서요,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만들어 오는 중요한 결정적 계기들을 다 만들어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가 혁신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보수가 모든 혁신을 다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 만든 것 보수입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통해서요, 사유재산 제도를 만든 것 보수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세계 어떤 사람보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의료 개혁한 것도 보수입니다. 우리 보수는요, 혁신적으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단지 보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더 신중하게 좌파들보다 고민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수호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민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존립 이유입니다. 보수는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방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실제로 파고들면 보수주의자이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 이 프로를 통해서 더 알려지길 바라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네. 예, 자유와 발전과 수호라는 말로 집약되는 김민수 대변인의 모두 발언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14분 본격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재미는 없었는데 뭘 재밌게 들어요? 제가 재밌었어요. 아니 뭐 자유와 예, 예.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 아니라 예. 저는 그럼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누구이냐? 예,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져 있는 그 정당이 어디냐? 예, 그러면 당내 민주주의가 없고 1인 1당 체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저 민주당은 정당 해산 심판, 반민주적 질서, 예? 민주적 질서를 해치는 훼손하는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당의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도 민주적이지 않았고 총선 이후에도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 합니까? 되든 안 되든 해야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당해가 9대0으로 기각당했는데도 소추당했잖아요. 우리가 기각당하더라도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서 어떤 부분이 민주당이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은 정당 해산 심판도 추진해봐야 된다. 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대변인. 예. 지금 제가 아마도 방송 패널 중에서 가장 먼저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제명 건의안을 올려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나경원 대표께서도 이재명 제명 결의안을 실제로 올렸습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의 제명 같은 경우가 법률로서 정해져 있어요.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제명되고요. 이거는 다시 재소조차 안 됩니다. 국회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재소조차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재명 같은 경우가 지금 대한민국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굉장히 다 깨트리고 있죠. 민주 질서를, 상권 분립 제도를.
그리고 지금 이런 권력 분립을 통해서 협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수의 정치인들이 너무 안일하게 싸우고 있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더 세게 싸워야 됩니다. 이재명, 제명부터 방금 민주당 해산 신청까지 들어가기에 다 싸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주제 같이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되는 것들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 보수 정당은 인기가 없는가? 이 가치가 정말로 불구의 진리인데 정말로 대한민국이요. 문맹률이 90%였던 나라입니다.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요. 이거 의무교육제들 도입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유일하게 문맹률이 0%인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요. 원조가 없인 살지 못하던 나라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원조 4위입니다. 세계에서. 원조 4위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데 분명히 보수의 가치가 그 앞을 자리매김해 왔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은 보수의 가치를 촌스럽게 느끼고 꼰대들스럽다라고 느끼고 진보들이 외치는 말들을 좋아하는가? 그럼 우리는 왜 이 보수에 대한 가치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전 보수의 정치인들 더 용기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론을 쫓아가요. 제가 겁내는 건 이겁니다. 여론을 쫓아가는 정치인이요. 100명 있으면 100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AI 놔두면 되죠. 여론 쫓아갈 거면 여론조사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설령 여론이 나쁘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0번 말해서 안 되면 100번 해야죠. 네.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정치인들이 겁을 냅니다.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되면요. 이거 여론 안 좋네 하면 이 말을 집어넣고 다른 말을 꺼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보수 정치인들이 좀 더 용기 내라라는 말씀도 좀 여론이 드리고 휘둘리지 싶습니다. 말고 용기를 내야 된다. 그래야 보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취지로 들었고요. 변호사님. 네,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동갑의 친구라고 했지만 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이 재미가 없죠. 안 친한 걸로 정리를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언해 주셔야죠. 예. 아까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니까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최연소로 4년을 한 조상규 변호사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요. 윤미향 제명 의결을요. 윤리심사자문위에서 다 했습니다. 예. 올리면 뭐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윤리특위에서 그것도 여야가 동수로 있는 윤리특위에서도요.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예. 김남국 제명 의결 올리면 뭐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깔아뭉개고 아예 이걸 본회의장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 제명이라는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희망찬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오히려 제명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이거 선거법 위반이 곧 이제 9월 달에 변론 종결하고 나면 10월 달에 선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망하죠. 배지를 그냥 떨어뜨리는 게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를 떨어뜨리는 게 빠르다. 제명은 제가 아무리 해봐도 윤미향도 제명 못 시키고 끝났다. 4년 딱 1년 되는 해에 6개월 만에 제명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4년 다 채우고 집에 갔어요. 심지어 4년째는요. 저 일본의 종북 좌파 세력들이 하는 회의장 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진짜 비난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앉아있는데도 세비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그 사람 제명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막혔었어요. 그래서 잘 안 된다. 의원직 제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번 정부가 반드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법치주의의 재건이다. 지금 법치주의를 희롱하고 농락하고 있는 저 악독한 무리들 그리고 법치주의의 지금 사각지대에서 정말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지금 탈법행위를 하고 있는 저들을 빨리 잡아 쳐넣는 게 지금 이번 정부의 미션 중에 미션이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 못 넣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때 넣었어야지. 못 넣었으니까 지금 지금 지지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본인의 대통령 당선에 제일 큰 미션이 뭡니까? 범죄자와 검찰총장이 대통령 됐으면 범죄자를 넣어야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손잡고 이재명을 집어넣어라! 예. 자, 오늘 집어넣어라! 예, 조상규 변호사님 개인적인 이제 주장이라는 분을 이제 사회자로서 일단 맨날 개인적이에요. 예. 이거 사회자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강력한 법치의 재건이 이 보수의 이게 좀 가치를 재밌어지네요. 보수의 가치를 예. 우리 이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이게 재미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재밌게 다룰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엄중한 주제라 그렇다는 엄중한 말씀이죠. 주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정말로 심각한 것은요, 보수의 가치 재미없어요. 대다수 재미없는 것들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건 약이 써요. 예.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애를 5명 키우면서요, 사탕을 먹게 하는 데는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주면 먹어요. 예. 아이스크림 그냥 주면 먹습니다. 근데 몸에 좋은 약이나 밥을 먹이는 데는 설득이 필요해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해진다. 그래야지 너 키가 큰다. 그래야지 튼튼하다. 보수의 가치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는요, 재미가 없어요. 진보들이 얘기하는 선전선동처럼 쏙쏙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만은 인기에 부합하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된다. 누가? 보수 정치인들이. 네. 우리가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노력할 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올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보수의 정치인들이요, 여론을 쫓아서 계속 좌클릭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계속 버리고 있어요. 저는 정치는 질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끌려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굳건해서 질량을 정말로 크게 만들 때 중도가 우리들의 가치를 보고 매력을 느껴서 빨려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단기간의 인기나 그리고 여론이 아니라 정말 불고의 진리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 정치인들조차도 보수의 가치가 뭔지 잘 몰라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 잘 몰라서 자기들이 지금 중도에 서 있는 것인지 좌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땐 개념이 혼재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보수 정당이 계속 약화된다라는 예.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성일 변호사님. 중원부원께 하실 결론이 뭡니까, 근데? 결론 좀 이따 말씀하실 네. 테니까. 예.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저를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 예능스러워야 합니다. 보수 친근해야 합니다. 보수는 꼰대 같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요, 거기다가 딸기 향이라도 입혀서 입에다 넣어줘야지 먹죠. 재밌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는 친근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보수의 가치이고, 보수는 친구 같아야 합니다. 보수는 스며들어야 합니다. 선동선전에 물들지 않지만 대신 친근하게 어떤 게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보수를 선택했을 때 그래도 어디 가서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듣다 보면 사실 지금까지 왜 젊은 사람들이 이거 뭐 교과서 같은 꼰대 같은 이야기 그래서 재미없어 하는 그런 보수의 약점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도 이제 새로운 관점이어야 되고, 신사망유의 그리고 뉴스타일 사무소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보수 예능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맞다고 예, 하고 담당 있습니다. PD가 맞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그러니까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가치를 설득해야 한다. 이게 방점을 찍어주신 것 같고,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스며들어야 한다. 재밌어야 한다. 이게 방점을 찍어주셔서 두 분 다 일리 있는 말씀 같은데, 그런 주제를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좌파의 김어준 같은 방송들이요, 재밌죠. 예. 자극적이죠. 근데 그걸 보고 우리 보수들이 맞구나, 저 길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재밌어야죠. 스며들 수 있어야죠. 100%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먼저인지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재미를 찾다가 김어준처럼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스며들기 위해서 정말로 김어준처럼 되어서 안 되는 거죠. 좌파들처럼 선전선동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로 재미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우선이어야 될지는 우리들이 마음속엔 담아야 된다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보수의 가치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줄 세우기 정치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줄 세우기 네, 정치. 지금 줄 세우기 정치 없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박해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인재 영입해요. 네, 인재 영입하는 정당이 되면 안 됩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수가 좀만 더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해야지 외부에서 사람 데려온 다음에 저 사람 보수 만나고 그때 가서 검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야 좀 친구의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민수 대변인도 저도 집토끼예요.
우리 예. 당의 집토끼들이에요. 당의 가치를 배우고 당에서 당무를 하고 많은 당의 대소사들을 함께하면서 커가는 그런 젊은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재들이 유독 총선 되면 왜 그들 눈에는 안 보일까요? 왜 그들 눈에는 밖에서 뭔가 센세이션하는 사람만 찾으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 저는 뭐 고발사주 때 연관됐던 그 국회의원도 그렇게 영입된 사람이지만 사실 우리 당이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소란스럽게만 했죠. 그런데 이렇게 김민수 대변인이나 저처럼 당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국회의원이 되면 더더욱 잘 이 우리 당을 지켜내고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켜낼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집토끼들에 대해서 정말 집토끼들을 육성하고 그 집토끼들이 제2의 제3의 그리고 당대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새로운 세력화 집단화가 될 수 있게끔 당에서 키워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핏대 높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사회자 측근으로 1분 더 늘려서 자, 마지막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토론의 주제를 다 아울러서 보수의 먹구름 그리고 보수의 가치에 대해 마지막 클로징하는 멘트를 한 번씩 1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분 김민수 대변인 해주시죠. 네, 보수가 변화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 정당에서 사람 가치 정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재를 찾는 정당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줄 세우기 정당이 아니라 인재를 정말로 포용할 수 있고 많은 인재들을 찾아내서 내가 등용할 수 있는 탕평책을 쓸 줄 아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수, 나경원한테 줄 쓴 거 아니야? 꼴찌 후보한테 줄 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게요, 누가 누구를 지지하면 넌 누구한테 줄 섰어, 누구한테 줄 섰어라는 이 지금 수많은 우리 유권자 분들의 인식도 줄 세우기 문화를 만듭니다. 예. 그럼 이런 선거가 한번 끝나고 나면요, 선거를 도왔던 사람은 그 사람의 계파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문화들 당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직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라. 당규에 나와 있으면 이것부터 지키는 것이 계파 줄 세우기를 타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후보들을 돕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단지 줄 쓴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선거 후에 다 같이 뭉쳐질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1분 조상주 변호사님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죠. 줄 쓴 거 맞잖아. 나경원 뭐 대변인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농담이고요. 네. 사실 저는 뭐 이번 정부에서 이렇다한 자리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변호사로서 살다가 채널A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인사를 드렸고 김남국 사태 때문에 코인 전문가로 사실은 전문가 패널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신 화를 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계속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법조인으로 살아온 모든 가치가 다 짓밟히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본기를 들었고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그것도 종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니, 시간이 지났다. 좋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렐루야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조렐루야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아이고. 그렇게 해서 조례할위가 탄생했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아주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